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2025년까지 4년간 전국에 83만 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침부터 제가 이 뉴스 기다렸고요. 보도자료 기다렸습니다. 뉴스도 보고 보도자료 보다가 제가 그냥 집어치우고 제 할 일을 하러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자, 그만큼 요번 대책이 좀 미흡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올 겨울에 시작하자마자 매매 가격 폭등을 했고요. 전월세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 3법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자, 불안한 전셋값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또 상승하는 데 일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계절적인 비수기에 들어와 있고, 지금 임대차, 전월세, 자, 시장이 지금 좀 주춤은 있지만, 이게 지금 이 봄철이 돌아오게 되면 이사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자, 그 주거 안정에 관한 대책이 전혀 실리지가 않았습니다. 공공이 주도를 하고 패스트 트랙 이렇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막상 4, 5년 뒤에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4, 5년 동안은 어떡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불안한 주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에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는 대책이었다고 봅니다. 보도자료 보더라도 굉장히 짜증밖에 안 나더라고요. 짜증. 자, 공급 물량은 실체는 정확하게 없고요. 추진하겠다, 확보하겠다, 만들어내겠다. 자, 그래서 집값 잡아내겠다. 자, 그런데 그거는 빨라도 4, 5년 뒤다. 근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 추진된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공급 물량 실체 없고 지금 땅을 확보하는 수준의 발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집값을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불안한데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하죠. 요번 대책을 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내용 보기도 짜증납니다. 근데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밋빛 전망만 굉장히 풀어놨고요. 공급 숫자는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뭔가 당근을 주게 되면 또 뒤에서 뺏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근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급부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더 무서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개발에 대한 시그널 때문에 오히려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또는 이런 개발 예정지 주변 인근에 이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이런 대책이 나왔다. 오히려 이게 지금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이 이제 그 기준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또 함부로 취득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라고 이 수요 억제에만 주력했는데요. 일단 공급 확대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옛날 빵 장관님께서 공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계속적인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다.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임기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발표한 대로 잘 갈 수 있을지 또 의문이 또 들기도 하고요. 자, 이번 정권 안에서는 공급 안 돼요. 공급 이거 입주할 수 없어요. 자, 지금 막판에 이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하여튼 요번에 나온 대책 보게 되면 아직 주택 공급 물량의 실체가 없고 정부가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확보하는 수준이라 집값을 잡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주거복지 로드맵, 로드맵도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해서 내놓은 수도권 127만 2천호 공급계획까지 합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이제 188만 8천호인데요. 정부가 작년 5, 6대책에서 내놓은 서울 전세대책 물량 7만 5천호까지 더하면 주택수는 더 늘어납니다. 자, 1990년도에 노태운 정부 그 200만호 공급 계획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요. 당시에 200만호,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분당하고 일산 등 평촌, 삼본, 중동, 그래서 1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골자로 한 수도권 2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했고요. 그 영향으로 10년간 한 10년 정도 서울 집값이 이제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 사례를 좀 본보기로 삼아서 이번에 이 물량 숫자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인데, 이게 지금 당장
실효성을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정권 초기에 나왔었어야 돼요. 뭐 정권 말기에 나와가지고 뭐 거의 부동산 쪽으로는 네임덕에 가깝게 왔는데, 지금 뭐 다음 사람이 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이제 취임을 지금 이제 했지만 정권 말기에 잡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지속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주택 공급 물량은 아직 실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사항이지 않을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 2025년까지 83만 6천호 주택 분양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을 지금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겠다라는 차원의 그 내용을 보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확보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장밋빛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반대급부, 뭔가 이익을 줬으면 이 반대급부라는 게 있을 텐데, 이 반대급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 반대급부가 굉장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 자, 세입자도 이익을 볼 수 있고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익을 보고, 이 토지 등 소유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 그런 것들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요? 윈윈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때문에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려 그러면 이보다 그보다 이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할 것 같은데, 일단 다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형 또는 중층 단지에 이제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 외형 있잖아요. 자, 그런 규모를 갖춘 이런 단지보다는 사업 속도가 빨라서 공급 속도가 다소 빠를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반대급부에 대해서 뭔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항을 앞으로 이제 차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너무 심취하시거나 기대감을 걸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실망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실 분은 지켜보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계획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부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쇼크에 관한 사항. 자, 그 쇼크가 안 오게끔 조절을 해야 되는 게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 총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자, 그 쇼크를 얘기했을 때, 다음 대책은 그러면 쇼크가 안 오게끔 뭔가 대책을 준비하고는 있는지 또 그 역시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이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이 투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취득세? 중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든가 또는 다주택자가 지금 뭐 갭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주택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이 정부 정책과,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 실수요자가 지금 주택 패닉바잉, 영끌 실수요자가 지금 주택을 취득하는 환경 속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아직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